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살아가는 동안 나를 기다리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웬디 러스트베이더 지음, 이은정 옮김, 국일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30년간 다양한 사람을 관찰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쓴 인생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뜻밖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면 삶이 편해지는 23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0대, 50대의 중년은 서글프게 쇠락하는 때가 아니라 크나큰 발전을 이루는 시기라 생각하며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며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 과거 실수와 불운한 일에서 귀중한 통찰력을 얻어 자신 있게 난관을 헤쳐 나가는 지혜를 줍니다. 또한 인생 후반을 풍요롭게 누리는 노인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담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얻는 내면의 자유로움, 특히 다른 사람의 평가와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느끼는 자유로움 역시 다채롭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성찰과 나이 들매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젊을 때는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배신감 같은 것을 느낀다. 마치 삶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라도 있는 양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대한다. 불행이라도 닥치면 자기만은 예외여야 한다는 듯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중년이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무난한 인간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그러다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다. 어느 이른 아침 나는 시애틀 시내에 있는 한 맥도널드 매장 안에서 나오는 여성과 마주쳤다. 나처럼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너덜너덜해진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팔에는 비닐봉투가 여러 개 걸렸고 여행 가방 위에는 옷가지 몇 점이 걸쳐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동네 여자들에게 휴게실 같은 이 맥도널드 매장에서 쫓겨난 것 같았다. 비닐봉투와 지친 모습을 보니 어떤 형편일지 알 것 같았다. 나는 갈 집도 없어 보이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궁금해졌다. 그 여인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내내 그 여인의 운명과 내 운명을 비교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다. 무엇이 그녀와 나를 다른 운명으로 갈라놓았을까? 자태로 보면 왠지 그녀는 잘 살았을 것 같았다. 혹시 술 때문에 가정과 친구를 잃은 걸까? 어쩌면 정신질환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도 끊겼는지 모른다. 그날 오후 늦게 주위 노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물었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69세 할머니가 대답했다.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혼 후 자식 9명을 혼자서 키워낸 그녀는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지금은 유료 양로원에서 지내는데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돌봐줄 사람이 있으니 자신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말에 기꺼이 동의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비교에서 나온다. 감사란 여러 가지 형태로 겪을 수 있는 운명을 자각할 때 생겨난다.
운명이 바뀌면 소중한 것들을 거의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의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누리는 행복에 계속 관심을 두고 헤아려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남의 고통에 연민을 느낄수록 이러한 자각은 더욱 커진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된다. 파리의 생라자르 거리를 걷다가 문득 6월절 만찬 요리를 하던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다리가 나무 토막처럼 무겁고 아팠을 테지만 60대가 되도록 해마다 만찬 준비를 거르지 않았다. 파리에 있던 그날 아침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가족력 탓인지 내게도 다리에 통증이 왔다.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났던 것은 아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몸을 기대고 서서 당근을 갈던 조리대 앞에 있었더니 할머니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지 느껴졌다. 육체적인 한계는 상반되는 자유를 느끼게 해준다. 불편함이 있긴 해도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가령 5분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는 크게 의식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생라자르 거리에서 나는 부엌에서 할머니 옆에 있던 나를 기억했다. 할머니는 그해 6월절 만찬까지만 할머니 집에서 준비하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러고는 닭고기 수프를 더욱 구수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초보를 솜처럼 푹신하게 만든다거나 치미스에 쓸 소가슴살을 연하게 하는 비결을 나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사소한 부분까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나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두 다리가 튼튼하고 젊은 30대였다. 몇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요리법을 전수받는다는 것이 뿌듯하면서도 우리 가족 사이에서 한 시대가 간다는 사실이 슬퍼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제는 나도 다리 아픈 할머니가 되어 6월절 요리를 만들고 있다. 손녀 소피는 내가 8살 때 그랬던 것처럼 마초보를 더 달라고 소리치고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먹어댄다. 아멜리아는 6살답게 제 접시에 하루 셋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4살 메이지는 캐피텔 피쉬를 2접시나 먹고 나서 엄지를 쪽쪽 빤다. 어린애가 그랬듯이 아이들은 주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배를 다 채워버린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면 특히 새벽부터 일어나 요리하느라 다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쑤시는 밤이면 나는 그 아이들 얼굴을 그려본다. 파리에서 나는 50년 동안 계속하신 할머니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하지만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프고 나서야 할머니의 인내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인생 경험을 한 뒤에야 막연히 알던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젊었을 때도 그분들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확신했지만 말이다. 30대, 40대가 되면 그분들도 이 세상을 사는 현실 속 존재임을 언뜻 깨닫기 시작한다. 그분들을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를 위한 역할 너머에 계신 그분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나는 30대가 되어서야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결혼하고 나서 실망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생각이 들었다. 그때 어머니는 놀라는 기색을 보이셨다. 두 분이
끊임없이 싸울 때마다 아버지 편만 들던 딸이 아니라 여자 대 여자로서 물어봤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여자 대 여자로서 대답해 주셨다. 이번에는 내가 놀랐다. 어머니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공감할 수도 없을 일을 너무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나 태도에 비난하는 기미가 없었기에 어머니 어조에도 신랄함이 없었다. 나는 그냥 알고 싶었고 어머니는 그저 내게 들려주고 싶어 했다. 20년이 흘러 그때 그 대화에 관해 글을 쓰노라니 어머니 목소리에 담겨 있던 비로소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중환자실로 실려간 후에야 그분들이 천하무적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난다. 그 순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고작 몇 시간 혹은 몇 주밖에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부모와 자식 모두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더 잘 본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말을 주고받는다. 이마에 키스를 하는가 하면 다정하게 손을 잡기도 한다.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몸짓이다. 이런 관계가 됐다고 해서 과거가 완전히 지워지거나 복잡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그전까지는 어려웠지만 서로를 또렷이 들여다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자세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는 경고하셨다. 너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어머니 말이 옳았다. 어머니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할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겪은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고집 부리던 누군가 더 이상 주위에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하던 생각을 더 잘 받아들인다. 특히 부모님이 하던 생각을 받아들일 때가 그렇다. 어머니는 경험으로 알게 된 그 사실을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내가 깨닫게 될 줄 아셨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먼 길을 돌고 돌아 언제나 뒤늦게 하게 된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뒤에야 두고두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부모님을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려면 죽음이라는 먼 거리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나서야 부모님이 결코 전능하지 않았다는 것, 쉽게 상처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 역시 사랑받고 있다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다. 자식들이 젊어서 많은 것을 시도하는 동안 부모님들은 많은 무력감을 느꼈다. 자식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자식들이 내비치는 건방진 태도에 할 말을 잃으면서도 자식들이 위험한 일에 빠지면 오직 그 걱정만 하셨다. 이렇듯 부모 노릇은 언제나 손해보는 일이다. 우리는 자식에게 받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자식에게 주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절실히 깨닫는다. 부모님의 결점을 똑같은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 자신이 지닌 부족함도 너그러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듯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없다.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훌륭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조급한 일상과 기진맥진한 육체, 어디에선가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과거 상처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불현듯 찾아오는 사별처럼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우리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부모의 상처를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는지 잊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나는 양동이로 물을 기르지 않고 수도꼭지만 틀면 되고 땔감을 모아서 불을 지피지 않고 가스레인지만 켜면 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늘 잊지 않고 살고 있다. 40대 말에 수도도 전기도 없는 네팔 어느 지역에서 지낸 후로 일어난 변화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미덕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으로 길러야 한다. 나는 일이 잘 풀리는 것도 감사하고 매일을 별 문제 없이 보내는 것도 감사한다. 솔기가 터지지 않은 이불과 정돈된 집을 아직도 내가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생각한다. 해가 갈수록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깨달음을 선물로 생각한다면 나이 먹는 것을 더욱 감사하게 된다. 태도,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일부러라도 신체의 노화를 의식하지 말고 해로운 고정관념이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신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면 경험의 폭이 좁아져도 저항하지 않게 된다. 자신이 누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잃은 것만 계산하며 현실을 즐기지 못하고 박탈감만 느끼게 된다. 나이를 잊을 수 있는 경험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즐길 줄 아는 자세도 훈련해서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관심을 신나는 쪽으로 돌리면 삶의 모든 것에 열정이 생겨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친구의 94세가 된 할아버지를 모시고 시내를 산책했다. 할아버지는 성장기를 보낸 그 대학가를 마지막으로 걸은 지 참 오랜만이라고 했다. 산책 코스를 걷는데 할아버지가 패스트푸드 가게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여긴 사탕 가게가 있던 자리인데 없어졌군. 소년 시절 할아버지는 소다수 판매점 출입문 근처에 있던 커다란 통에서 사탕을 꺼내 먹곤 했다고 말씀하셨다. 사탕을 먹으려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에 올라갔던 추억도 꺼내셨다. 그런데 원래 건물에 있던 돌들만 여전히 유리창 양옆에 남았을 뿐 그 외에는 그분이 기억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대뜸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다. 근처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주택가가 있으니 가보자고 했지만 한사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다. 원래도 퉁명스런 편이었지만 잔뜩 화까지 나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1페니짜리 동전을 쥐고 오늘은 무슨 사탕을 사 먹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며 사탕 가게까지 걸어갔던 추억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 분노에 공감하려고 했었다.
어린 시절 따뜻하고 은밀한 상징과도 같던 사탕 가게는 사라지고 아무 감흥도 없는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다니 그분에게는 신성모독과 같았다. 30대 초반이던 나는 할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진 데 대한 아쉬움은 알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왜 산책을 관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손에 쥔 것은 던져버리고 잃어버린 것만 강조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고집만 꺾으셨다면 우리는 시애틀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동네를 느긋하게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머릿속이 원망으로 가득 차면 그 자체가 정체성으로 굳어질 수 있다. 불행은 가장 믿을 게 못 된다. 매일 조금씩 불행을 보태다 보면 점점 더 우울해진다. 자신이 세상에서 돌려받아야 할 몫이 불공평하다느니 따지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나는 할아버지를 70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집 앞에 내려드렸다. 할아버지는 그 집이 한때 물결처럼 굽이치던 목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 위에 자리한 하나뿐인 건물이라고 하셨다. 지금 그곳은 초록빛의 들판이 사라지고 거대한 주차장을 갖춘 쇼핑몰이 들어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래도 자기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으니 운이 좋은 편이다. 그것도 오래전에 대출금을 다 갚은 자가주택에서 말이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9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볼 수 있고 걸을 수도 있으며 기억력도 좋은 편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직 살아 계신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지금보다 뭘 더 바라세요? 이제 나도 유서 깊은 저택이 상자 같은 복층 건물로 바뀌고 매력적인 옛 커피점이 별 특징 없는 체인 커피점 틈바구니에서 자취를 감춘 것에 붕괴하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기억 속 세상으로 숨고 싶고 예전 추억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풍경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했던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쉬움에서 비롯한 반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되었다. 나 역시 변화의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옛날 그 젊은 산책자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퇴짜를 맞았는지 다시는 그런 영감님과 산책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던 일도 생생히 기억한다. 70대 중반인 한 여성은 자신이 서서히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실감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데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청구서에 적힌 돈을 갚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청소하는 일자리를 얻었다. 젊을 때 하던 일에 비하면 한참 험한 일이었다. 처음으로 쥐꼬리만한 시급을 받으면서 제복까지 입었을 때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온갖 인간 군상을 구경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바람을 쐬러 나온 엄마들, 휴식을 위해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 노동자들, 고독을 달래려고 신문을 들고 오거나 친구들과 찾아온 동년배 노인들. 그녀는 감자튀김이나 치즈 묻은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줍고 언제나 매장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다. 항상 열심히 일했다. 깨끗한 바닥과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 테이블을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매일 4시간씩 규칙적으로 집을 떠나 있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 사람들과 어울리자 그동안 얼마나 고립되어 지내왔는지 알게 됐다. 과거에는 일과가 단순한데도 피곤했지만 지금은 일을 하고 돌아온 후에도 에너지가 남았다. 그녀는 어려움을 털어놓는 패스트푸드점 젊은 동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다. 그녀가 살아온 경험과는 거리가 있는 사연들이었지만 그녀의 확고한 신념과 태도가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그녀는 의아할 만큼 일하러 가는 게 즐겁다고 했다. 제가 근무하러 가면 점장이 인사를 하죠.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참았던 젊은 직원들보다 훨씬 믿을만 하대요. 그녀는 청소 일로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느끼기는커녕 이제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느냐고 나처럼 묻는 손님들과 활기찬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곳곳을 둘러보는 그녀에게선 여왕의 풍모가 느껴진다. 인생 후반기에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면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일과의 질이 정해진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새로워질 기회가 와도 포기하고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집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 환경도 변화시킬 겸 밖으로 나오라는 초대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기회를 잡는 선택의 문제에 관해 자신이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더 즐겁게 생활하면서 누구든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충만한 삶을 누렸는지 깨닫는 순간 감사가 우러난다. 어떤 심리학자는 자기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쓰러지듯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던 일을 이야기했다. 예배를 집도하던 목사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흥미롭게도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가끔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사함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 무엇이 감사할 만한 일인지 아는 것이 노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많이 겪었을수록 남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덕분에 살아오면서 잠재적인 재앙을 얼마나 많이 모면했는지 잘 알게 된다. 남들에게 배운 것뿐 아니라 스스로 깨우친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사려 깊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 고난을 이기고 얻은 작은 승리의 기쁨을 안다. 89세 나이로 죽어가던 한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을 마셨다. 물맛이 아주 좋네.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것 같구나. 어떤 남자는 인생 후반기의 시각으로 자신의 소년 시절을 밝게 비춰준 활기찬 누나를 회상했다. 평생 삶의 본보기로 삼은 누나였다. 누나는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수입이 형편없이 줄어든 데다 시력도 약해졌죠. 하지만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난 누나가 사는 아파트에 놀러 가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고양이와 물고기, 새, 거북이,
진저라는 이름의 개랑 살아서 언제나 집이 바글바글했죠. 거기다 동네 아이들까지 녀석들을 구경하러 몰려들곤 했는데 누나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종일 이 동물들 뒤를 따라다녀요? 누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난 살아있는 동물을 돌보는 게 좋아. 언제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깨워 주거든. 누나는 매일 저녁 현관에 앉아서 행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일. 살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많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둔감해지는 방법도 수없이 많다. 특히 가족이 그런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안주시킨다.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저녁을 보내고 주말 시간까지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사이버 공간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때우는 일이 많다. 그러다 보면 온몸이 수동적으로 된다. 스스로 맹세한다. 내년까지만, 아니, 몇 년만 이 짓을 더 하자고. 52세 한 전기 기사는 막내딸이 대학을 졸업하자 중대한 변화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청구서에 고지된 비용을 갚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준 것, 이게 내가 25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남의 집 콘센트를 고쳐주고 조명 기구를 설치하는 일은 일주일에 며칠밖에 안 될 테니 가난해질 준비를 하라고 아내에게 일러 두었죠.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답니다. 설령 동전을 세게 되더라도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실감할 때 그 충격은 언젠가는을 지금 당장으로 바꿔버린다. 그제야 사람들은 돌연 삶과 죽음의 궤도를 벗어나 먼 곳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대담한 발상을 시작한다. 불현듯 지금까지 삶의 목표를 접고 마음이 원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이기도 한다. 흔히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 천하무적인 줄만 알았던 친구에게 심장 발작이 왔을 때 또는 부모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그렇다. 생각의 범위를 넓히려면 과거 사고 방식을 바꾸고 잣대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그러면 자유가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성공을 목격하면 삶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남들이 바라는 것에 관해 들으면 숨어 있던 갈망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열망도 활기를 띈다. 옛날부터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죠. 지금까지는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우며 인습에 따른 일만 해왔어요. 이제는 내 인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는 마음이 시키는 일을 사람답게 하고 싶다고 느긋하고 활기찬 어조로 말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이 느껴지면 늘 해오던 믿을 만한 방법 대신 모험을 꿈꾼다. 오늘 내일로 미루던 상태를 끝내고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겠다고 선언한다. 잠겨 있던
자신의 성향대로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겠노라 준비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매력적인 일을 해도 좋다. 우리 자신만 과감해진다면 즉시 그 문은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 후반은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양한 슬픔과 힘든 일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에 이 책 살아가는 동안 나를 기다리는 것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